저는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참 싫어요. 예를 들면 애인 문제만 주구장창 써놓고 자기 얘기는 단 1도 안 하는 거. 은근히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영상으로 참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애인이 천하의 쓰레기인 것처럼 줄줄이 나열만 해놓고 그 심리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저 편을 들어주길 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보통 양쪽 얘기를 적절하게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연들 위주로 제가 영상을 뽑는데, 이런 분들의 질문은 그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엔 그 애인이 천하의 쓰레기가 아니라 질문하시는 본인과 서로 각자 문제를 따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릴 거면은 누굴 만나요 대체? 연애 채널 같은 것을 보고 내가 얻어갈 건 얻어가야겠지만 내 좋을 대로만 해석하고 객관적인 건 개나 줘버리고 이럴 거면은 그냥 안 보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 걸 좀 나열해서 질문을 할 거면 본인 얘기도 조금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일단 공감이 되고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지.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데도 쓰레기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선상인데 약간은 가벼워 보이는 일에 심각하게 꽂혀서 그 상대가 이상하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저한테 애매모호한 심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한테 가볍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겠죠. 하지만 그 당사자가 예민해서 까칠해서 가볍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쯤도 안 해보시나요? 질문 자체가 깊게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남 탓 위주로 하는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그렇게 느껴져요. 두 사람의 사연을 적절히 섞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글의 내용이 95% 이상 남 탓인 내용이 있어요. 내 남친 탓이거나 내 여친 탓을 하는 사연이요. 근데 본인의 얘기는 없어. 그 글에선 그냥 본인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요런 질문보다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한다면 앞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죠. 제가 짚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애인의 문제만 얘기하고 자기 얘기는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 눈에 예민해 보여요. 그리고 질문 대부분이 제가 그 입장이라면 이해 가능한 범주인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리 큰 문제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즉 기준이 까칠한 것 같았어요. 그 상대한테, 그 사람한테만 너무 꽂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싫어하는 사연 부류가 딱 두 가지거든요. 질문 내용에 자기 얘기는 싹 빼버리고 아예 안 하는 사람, 즉 상대 심리만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질문할 때 글의 맥락을 정리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이 두 개가 있어요. 연인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자신의 실수와 단점도 같이 좀 적어주세요. 그 정도 용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영상으로 찍을 때도 사연을 다 떠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정너식의 질문이나 상대방 단점만 지적하고 기억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거기 프레임 씌워서 그 심리가 어떤 심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직접 그 연애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연 주신 분이 어찌 보면 그 연애의 주인공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좀 더 제대로 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냥 까는 것만 원하시면 애초에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좀 까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메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제가 개인적인 상담은 절대 받지 못한다고 매번 말하거든요. 왜냐면 메일량이 적지 않아요. 그걸 일일이 다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면은 제 유튜브 찍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인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하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꼭 답변을 부탁드린다면서 제목에 약간 압박을 넣으면서 영상 요청이 아닌 영상 요청을 빙자한 개인 상담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꼭 답변을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구독 취소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협박 비스무리한 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취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일도 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매일 오는 양이 사실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갈수록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개인의 사연들을 전부 다 답장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사연을 받으면 임의로 뽑아가지고 영상으로 대부분 다뤄드리죠. 중복이 최대한 많이 안 되게끔. 얘기가 약간 샜는데 여튼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남 심리만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저는 좀 갑질하려고 그 심리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얘기도 같이 섞어줘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저한테도.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 아닌 양면성을 다 고려하고 고민하고 질 높은 질문이 되니까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양면성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것을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연애할 때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게 됐달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적지 않은 것 같아. 사실 채널을 보는 사람들도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딱히 많이 안 볼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고민이 생겨서 보는 거겠죠.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얘기하실 때 자기 이야기도 좀 많이 섞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얘기도 하세요. 본인의 잘못, 본인의 단점 얘기도 해주시고요. 좀 더 솔직한 질문들을 해주셔야 제가 더 깊게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남을 교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정보를 듣고 아 그럴싸한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 습관으로 체화시키고 이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그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은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남을 뜯어 고쳐 교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레벨이에요. 본인 감정부터 제대로 컨트롤하고 제대로 살피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회로가 너무 강하다면 숲을 더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이게 더 상대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결국 본인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남을 보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남만 보는 사람보단요. 이 점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